삼육 부산병원은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에 충실해서 또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들이 우리 일상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이럴수록 QI 활동을 통해서 업무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환자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제24회 QI 경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24개 팀이 참가해서 지난 1년 동안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개 부서에서 발표를 하고 우수 포스터 6점은 식당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서는 본부장님의 시작 기도와 또 QI 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고 5개 부서의 구현 발표 후에 점수 집계하는 동안 근접 오류 최다 보고 부서 시상과 손위생 우수 직원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님의 온라인 총평이 있는 후 진료부원장님의 시상식과 오철 원목실장님의 마치는 기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심사위원들과 시상자들의 기념 촬영으로 오늘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가 있겠습니다. 김종인 본부장님의 시작 기도.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 삼육부산병원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2020년도 QI 발표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이 총 5개 부서가 나름대로 주제를 선정하고 또 자료를 찾고 또 개선 활동을 한 모든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그 발표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료의 질이 또 우리 의료의 또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또 주님 지켜봐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 삼육서울병원과 부산병원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이용열 QI 부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한층 강화된 모습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Q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QI 경진대회 준비뿐만 아니라 제3주기 의료병원 의료기관 인증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고 여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료 후에도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동안 발견된 문제점을 항상 개선하고 병원 발전에 무언가 도움되는 것이 있는가 찾아보는 QI 경진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발표를 창안하시는 모든 부서가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개 부서에서 구현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영상의학과 620병동 정영계 재활치료센터 중환자실 총무과 순입니다. 오늘의 구현 발표 심사표가 되겠습니다. 총점 100점으로 해서 주제 및 선정 배경이 10점입니다. 그리고 문제 개요 부분에서 문제가 정확하게 기술되었는지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되었는지 두 문항을 각각 10점씩 했고 핵심 지표와 자료 수집과 분석 해석 그다음에 개선 및 전략입니다. 그리고 활동의 효과 발표 및 구현 이렇게 전부 다 각각 10점씩 배점해서 총점 100점으로 구현 발표 심사표를 정했습니다. 순위 선정 점수 집계할 때 항목을 간단히 소개하면은 먼저 주제 선정이 10점이고 계획서 발표입니다. 계획 발표 10점, 중간 보고 10점, 결과 보고 10점, 부서 활동 10점 있고 그리고 구현 발표 오늘 한
100점 만점에서 우리가 50% 한산해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주겠습니다. 먼저 구현 발표 영상의학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상의학과 QI 발표자 정윤미입니다. QI 활동의 제목으로는 방사선에 민감한 안구 수정체의 보호를 위한 재촬영률 감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체는 방사선에 취약한 부위 중 한 곳이며 연간 일반인 기준 15mSv X 설량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 방사선, 작업 피폭, 의료 피폭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병원에선 방사선 진료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 합리적으로 최대한 낮게 환자에게 설량을 주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한 검사만 실시하며 재촬영으로 인한 가다 피폭을 최소한 방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정체의 피폭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부 촬영 시이며 두부 X선 촬영 시 1회당 약 0.5mSv X 설량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컬 시리즈의 4컷을 촬영했을 시 대략 1.2mSv가 됩니다. 사실 일반 X선 촬영은 미미한 방사선이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촬영 후 추가로 CT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 두부 CT 촬영 시 5에서 6mSv 정도의 설량을 받게 되며 처방에 따라 두부의 여러 부분을 CT 촬영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공고량을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환자 체격이나 상황에 따라 흡수하게 되는 방사선량을 다르므로 실제로 환자 개인마다 적용되는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정체는 짧은 기간 안에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 시 결막염이나 백내장 등 망막염증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유는 방사선은 우리 몸의 DNA 세포를 절단시키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때 세포 손상으로 인해 몸 전체에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수정체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며 이번 QI를 통해 방사선 검사 시 환자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핵심 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행 중인 두부 촬영들을 촬영 건수에 포함시켰습니다. 목표는 작년 2019년도 11월, 12월 두 달간의 두부 재촬영률을 조사한 결과 6.8%의 수치가 나왔으며 이를 참고해 올해 재촬영률 3%에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으로는 1월 사전 조사, 5월 중간 조사, 9월 마지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 분석으로 PC본을 통해 3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 장비 환경 요인에선 테이블 위치 오류, 촬영 기술 요인에선 신입 직원의 미숙함, 그리고 환자 요인에서는 움직이는 환자와 이물질 부분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이로 인해 재촬영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PC본을 통해 개선활동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 교육입니다. 두부에는 다양한 촬영 기법이 있으므로 정확한 자세와 조건 등을 올바르게 배우기 위해 주 1회 한 달 계획을 세웠으며 교육은 영상의학과 김수미 선생님이 담당하였습니다. 당직 근무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직원이 없도록 7월, 8월, 9월 반복하여 교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테이블 센터 스티커 부착입니다. 촬영 직전 기기 튜브와 테이블 카세트에 정확한 센터를 맞추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촬영을 하였을 경우 보고자 하는 촬영 부위가 중심을 벗어나 사진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다 안 나올 수 있게 재촬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테이블에 있는 카세트와 컨트롤 박스에 촬영 직전 확인 가능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고정기구 사용입니다. 움직임을 컨트롤하기 힘든 환자로 인해 흔들림에 의한 재촬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환자라든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소아 환자들을 위한 순간 고정에 도움되는 도구들을 다음과 같이 고안해 보았습니다. 이는 몸을 고정하는 도구로 이전에는 보호자에게 보호복을 입혀 촬영 중 환자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 QR을 통해 고정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머리를 고정할 수 있는 도구로 위에는 엎드릴 시 이마와 뺨 부분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밑에는 사용하지 않는 스펀지를 구해 성인 두상에 맞춰 제작하였습니다. 파해진 홈에 머리를 넣어 정 자세로 누워 촬영할 때 사용하며 각각의 도구들은 두부를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위해 촬영실에 비치하였습니다.
소아 환자들의 경우 집중력이 성인들에 비해 미숙하므로 강제적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불안함이 증폭되어 더욱 진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소아들을 위한 사탕이라든지 장난감으로 순간 집중력을 이용해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물질 제거입니다. 이물질로 인해 보고자 하는 촬영 부위에 불필요한 것이 겹쳐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붙여 환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접수자나 촬영자가 촬영 직전 환자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내문은 탈의실과 촬영실 벽면에 부착하였습니다. 결과 분석입니다. 1월 사전조사 6.9%, 5월 중간조사 6.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의 문제점을 분석해본 결과 DR 장비의 촬영 후 이미지 즉시 확인이 가능케 하므로 실무자 입장에서의 재촬영 부담이 없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환경이 분산되어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들에게 촬영 기술들을 많이 가르쳐주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사전조사와 중간조사의 결과 수치들을 확인 후 직원 교육을 실시하며 개선 활동을 통해 9월 마지막 조사에서는 4.8%로 앞전 수치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줄어든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QR을 통해 환자 고정 도구들을 새롭게 사용하여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였으나 직원 교육 면에서 빠른 일시에 꾸준히 시행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목표인 3%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촬영 교육을 매주 월요일 아침 체프로 실시하며 두부 촬영 및 모든 촬영들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별 재촬영 리스트를 작성해 매주 금요일마다 발표하며 재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 담당자와 피드백을 통해 재촬영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고정 도구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620병동에서 간호사 설명 방법 개선을 통한 620병동 환자 경험 평가 향상 활동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20병동 QR 발표자 구수현입니다. 저희 병동에서 시행한 QR 발표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간호사 설명 방법 개선을 통한 620병동 환자 경험 평가 향상 활동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경험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환자 중심성은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이슈로 인식되어 왔으며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여러 국가에서 환자 경험을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필수 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7년 환자 경험 수준을 측정하고 환자 관점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환자 경험 평가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5개 영역 21문항을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시행하며 그 평가 결과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환자 중심 의료 문화를 확산하고자 환자 경험 평가에 대한 대상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병원은 환자 경험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고객 만족실에서 19년도 7월에서 12월 동안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중 간호사 서비스 영역의 평균 점수는 89.1점이나 세부 문항 점수 중 병원 생활 설명에 대한 부분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설명을 토대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사의 서비스 영역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희 620병동은 2019년도 오픈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환자분이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여러 항목들을 설명을 해야 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병동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은 주로 70대 이상 고령 환자들로서 갑작스런 병원 생활에 대하여 경황이 없을 뿐더러 입원과 동시에 여러 가지 설명은 환자들에게 더 혼란을 야기합니다.
핵심 지표는 환자 경험 평가, 간호사 서비스 영역 점수이며 목표는 92점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입니다. 저희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경험 평가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신병원과 동일하게 전화 동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고령의 환자가 많다 보니 전화 통화가 힘든 경우가 있어 퇴원 전에 설문조사로 시행하였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 부여 방식은 신평원 기준으로 동일 적용하였습니다. PC본을 사용하여 문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환자 측 요인, 환경 쪽 요인, 간호사 측 요인으로 나누었습니다. 환자 측 요인 중에선 고령 환자로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 요인으로서는 과별로 구분되지 않고 여러 과가 한 병동에 입원을 함으로써 일률화된 자료가 부족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시 여긴 부분은 간호사 측 요인인데요. 가다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각자의 언어적 습관, 신규 간호사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획일화된 설명 구조와 체계적이진 않은 프로토콜로 인한 설명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1:1 설명으로 개선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입원 생활 안내문은 입원 생활에 필요한 병원의 기본 정보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손위생 등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환자분에게 안내문을 원무과에서 배부하고 병동에서는 읽어보시도록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환자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 간호사를 지정하여 설명 시행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서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설명한 자료는 환자분이 쉽게 접근하고 필요시 볼 수 있도록 환자분 침상 앞에 비치하였습니다. 간호사의 일반적 설명 후 종료가 되는 설명 프로토콜에 대하여 환자의 이해도 및 한료를 위해 더 궁금한 것은 없으세요? 라고 묻는 한료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료 과정을 인식시키기 위해 알림판을 간호사실 곳곳에 비치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획일화된 입원 생활 설명을 위해 담당 간호사 한 명을 지정하여 620병동 직원 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 분석입니다. 사전조사 대비해 11.2점 상승한 92.3점을 획득하여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문항에 대한 평가도 사전조사보다 향상되었습니다. 환자는 입원 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불안과 걱정은 의료진들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한 설명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 병동을 이용하는 다수의 고령 환자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설명에는 환자 특성에 맞는 적절한 도구 사용, 체계적인 교육, 설명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있었는지, 더 궁금한 것은 없었는지 등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 의료진의 신뢰 증가, 라포 형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시작이 전 병동으로 확산시켜 내년 1월부터는 각 병동마다 설명 간호사를 지정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험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병원, 가장 치료받고 싶은 병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계 재활치료실에서 정형계 물리치료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운동을 통한 직무 만족도 증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계 재활치료실 QI 발표를 맡게 된 강혜원입니다. 저희 부서가 선정한 주제는 정형계 물리치료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운동을 통한 직무 만족도 증가입니다. 먼저 용어 정의입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업무와 일상생활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을 예방운동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통증의 영향으로 업무와 일상생활에 대해 개인이 만족하는 정도에 대해서 측정한 것을 직무만족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물리치료사는 업무 관련성 근골격계 통증 발생 비율이 80.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증과 직무 만족도 간의 연관성 또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와 접촉을 하면서 신체적인 힘을 많이 사용하여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큰 집단 중 하나입니다. 먼저 부사원들에게 통증에 대한 사전 설문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근무 시 통증으로 인해 업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원이 예 라고 대답하였고 통증으로 인해 마사지, 자가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88%가 예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공통적으로 통증이 가장 많다고 체크된 상위 세 부위가 목, 어깨, 허리로 나타났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골격계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아 체계적인 통증 예방 교육, 조기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핵심 지표는 직무 만족도이고 목표는 평균 7점 만점에 5점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월에 1차 조사, 9월에 2차 조사를 설문지 조사를 통해 시행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의 근골격계 통증과 직무 스트레스 논문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부서 사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에서 3번 문항은 통증과 관련된 문항, 4에서 7번 문항은 근골격계 질환과 업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8에서 10번 문항은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PC본을 사용하여 근골격계 질환 발생으로 직무 만족도가 감소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내적 요인에서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인적 요인에서 부서 내 통증 예방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환경 요인에서 치료 동선이 길다는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직무 만족도가 감소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직원의 직무 만족도를 평가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활동을 통해 직무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 번째로 구부리는 동작과 반대되는 예방운동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였고 다음으로 치료실 내 스트레칭 포스터를 부착하여 업무 중에 스트레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선을 줄이기 위해 치료기계를 벽에 고정하고 치료실 내에 원격 컴퓨터를 설치하여 치료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사전 조사에서 가장 통증이 많다고 체크되었던 목, 어깨, 허리의 예방 운동을 부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근육에 반대되는 동작 위주로 구성하였고 치료실 내에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어깨 운동입니다. 허리 운동입니다. 약해진 근육은 강화시키고 과사용된 근육은 스트레칭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직원들의 통증을 감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운동은 업무 시작 전과 후로 구분하였으며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운동을 실시하였는지 자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만들어 부착해 두었습니다. 치료실 내에 운동 프로그램 포스터를 부착하여 업무 중에도 스트레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동선을 줄이기 위한 개선 활동입니다. 기존의 적외선 치료기기는 치료 시 매번 직접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개선 후 적외선 치료기기를 침대 옆 벽에 설치하여 치료 시 동선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동선을 줄이기 위한 두 번째 개선 활동입니다. 기존에는 접수대와 치료실 내에 컴퓨터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접수를 받아 컴퓨터에 환자 치료 정보를 적는데 시간과 동선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료실 내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접수대에 있는 컴퓨터와 원격 연동을 하여 접수대에서 접수 후 바로 치료실 내의 컴퓨터에 환자 치료 정보를 적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무 만족도 결과입니다. 총 7점 만점에 1차 3.1점, 2차 4.5점으로 만족도가 1.4점 향상되었습니다. 직무 만족도 문항별 평균을 낸 그래프입니다. 이번 문항에서 2차 결과 2.2점 상승하였으므로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7번 문항이 3.3점 상승한 것으로 보아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하여 다른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만족도와 직접 연관된 8번 문항이 2.9점 상승한 것으로 보아 개선 활동이 만족도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계획한 개선 활동이 직무 만족도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표했던 점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치료 공간의 협소함이나 표본이 적다는 한계점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근골격계 질환 예방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직무 만족도 증가를 위해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은 비단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전 직원의 보건과 건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6의료인 전체에게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환자실에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중심 정맥관 삽입 환자 중 유증상 환자의 혈액 배양 검사 향상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환자실 발표자 이정은입니다. 중환자실 QI 주제는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 중 유증상 환자의 혈액 배양 검사 향상 활동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중심정맥관에 대해 알아보면 보통 중환자에게 많이 사용되며 말초 혈관 확보가 어려운 환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크게 비터널식 카테터와 터널식 카테터로 구분을 하며 각 카테터에 대한 장단점을 보시면 비터널식 카테터는 시술이 용이하나 단기간 사용을 권장하고 감염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터널식 카테터는 비터널식보다 감염 위험이 낮고 장기간 유지 가능하나 숙련된 시술자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원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해본 결과 2019년 전체 삽입률은 40%이며 삽입된 카테터는 모두 비터널식 카테터였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비터널식 카테터는 혈류 감염 발생률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의 감염 예방을 하고 객관적 지표를 위해 QI를 선정하였고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의 혈액 배양 검사 향상을 목적으로 본 QI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지표 및 목표입니다. 첫 번째, 중심정맥관 삽입률은 25% 이하, 유증상 환자 발생률은 20% 이하. 세 번째, 유증상 환자의 혈액 배양 검사 시행률은 75% 이상입니다. 유증상은 이와 같이 정의하였고 혈액 배양 검사 시행은 한 가지 이상의 유증상이 나타났을 시 중심정맥관과 말초 혈관에서 각각 혈액 배양 검사를 시행한 것을 말합니다. 자료 수집은 중환자실 환자 대장, 중심정맥관 삽입 건수, 혈액 배양 검사 건수를 이용하였습니다. 문제 분석입니다. 의사 요인으로는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의 유증상 발생 시 주치의들의 소견에 따른 일률적이지 못한 처방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요인으로는 혈액 배양 검사 인식 부족으로 인해 유증상 시 보고는 하나 혈액 배양 검사 시행 유무에 대한 미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요인으로는 여러 과가 신설되므로 중심정맥관 삽입 건수가 증가하였고 3차 병원에서 전원 오는 경우 중심정맥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중심정맥관 삽입률 상승과 혈액 배양 검사 시행률의 저하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포블럭 매트리스를 이용해 효과가 높고 관리가 용이한 세 가지를 개선 활동으로 정했습니다. 그 세 가지 개선 활동으로는 첫 번째, 혈액 배양 검사 프로토콜 만들기, 두 번째, 중심정맥관 환자 주의 스티커 제작, 세 번째, 의료진과의 업무 협조입니다. 첫 번째 개선 활동입니다. 혈액 배양 검사 프로토콜을 만들어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교육하고 통일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선 활동입니다.
중심정맥관 환자의 주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유증상 시 중심정맥관 환자인지 한 번 더 확인하여 혈액배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선 활동입니다. 감염관리실과 협의해 주치의에게 유증상 환자의 혈액배양 검사 시행을 독려하였습니다. 결과 분석입니다. 중심정맥관 삽입률은 개선 전 3월과 개선 후 9월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증상 환자 발생률은 20%에서 11%로 9% 감소하였고 혈액배양 검사 시행률은 0%에서 85%로 증가하였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이번 QI를 통하여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의 감염 예방 프로토콜을 마련함으로써 혈액배양 검사 시행 향상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환자실의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중심정맥관 환자 관리의 전산화 작업을 마련해야 하고 현재 사용 중인 비터널식 카테터뿐만 아니라 삽입 카테터 종류의 다양성 증가를 시켜야 함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노무 관리를 통한 신규 간호사 역량 간호와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해서 총무과의 이병호 계장님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율적 노무 관리를 통한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와 조직 문화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총무과와 간호부에서 진행한 QI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화면과 같으며 PDCA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QI 활동이 필요했던 이유는 첫째로 신규 간호사의 부적응에 따른 잦은 퇴사와 간호 등급을 맞추기 위해 투입된 신규 간호사의 적응을 위한 시간과 교육 등 여러 절차에 따른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간호사의 잦은 교체는 대외적으로 병원 이미지에도 손상을 가져옵니다. 둘째는 신규 간호사를 위한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표준화되고 지속적인 교육과 필요한 소통에 부족이 발생되었습니다. 셋째는 긍정적이고 강한 조직 문화는 간호사들의 참여와 몰입을 고무시켜 생산성 향상과 조직의 결속을 강화시킨다는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이 QI 과제는 1년이 아닌 장기 과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 지표로 신규 간호사 교육을 위한 교육 동영상이나 매뉴얼 제작과 1년 미만 간호사의 이직률 비교, 효율적 교육 투입 후 노무 시간 및 연장 시간 비교로 정했습니다. 목표는 밴드를 통해 교육 콘텐츠 게시 8건 이상, 1년 미만 간호사 이직률이 전년도 퇴직 간호사 중에서 1년차 미만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에서 10% 감소, 효율적 교육 투입 후 근무 시간이 급여 범위 내로 추가 연장 시간 미발생으로 정했습니다. 본 QI 활동을 진행하면서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터혁신 개선 사업의 컨설팅 지원 기관으로 선정되어 HPC 컨설팅의 최우창 노무사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팀원으로 화면에 표시된 병동에서 대표 간호사로 참여하였습니다. 활동 일정은 코로나19의 발생과 3주기 인정평가에 따라 조금 늦춰져서 11월 1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 분석을 위해 외부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7개 영역 총 96문항을 5점 척도로 근로자 설문조사를 했으며 512명 중 57%인 294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조직 문화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조직 문화 중에서도 어느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지 PC본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과 신규 간호사를 위해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었고 이를 토대로 개선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규 간호사 업무 매뉴얼 핸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병동별 필요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지는 못하였지만 핵심 술기 동영상을 밴드를 통하여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간호사 예비 교육 점검표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사 후 3개월 된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2회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파악하고 서로 더 친숙해지기 위해 올해 새로 진행하였습니다. QI를 진행하면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법을 찾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했고 다행히 노사발전재단에서 진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작업조직 작업환경 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보고서만 도출하였고 실행은 2021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호부의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회의하는 사진입니다. 3주기 인정평가 이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신규 간호사를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부산시 간호사회에서 주최하는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세일센터에서 지원하는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에 주임 간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난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하고 소속감 강화를 위해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간호사 행정 업무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메디인포 고도화 작업을 제안하고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 분석입니다. 8건의 교육 동영상 공유를 목표로 잡았지만 20건을 공유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전체 간호사 이직률에서 1년 미만 간호사의 이직률이 차지하는 비율이 45.2%에서 42%로 3%만 감소하여 10% 감소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9월 1년 미만, 2년 미만 간호사 근무 시간 분석입니다. 10월 1년 미만, 2년 미만 간호사 근무 시간 분석에서 근무표상의 기준 근무 시간은 미달되었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인계와 교육 등으로 초과했고 급여 범위 안에 있으므로 충분히 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추가 연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결론과 제언입니다. 교육 동영상 공유와 근무 시간 분석에서 추가 연장이 발생되지 않아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1년 미만 간호사 이직률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교육 전담 간호사를 투입하고 컨설팅 결과 보고서의 개선 사항을 이행하고 신규 간호사의 관리와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 목표 수준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점 집계하는 동안에 근접 오류, 보고 최다 시상과 손위생에 대한 우수직원 시상이 있겠습니다. 근접 오류 최다 부서 시상에서 환자 안전 사고 보고서가 오류 등급이 레벨 0부터 6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병원에서는 근접 오류라고 하면 레벨 0까지를 근접 오류에 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접 오류는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환자 안전 사고가 되겠습니다. 20년도 환자 안전 사건 보고 현황을 보면은 18년도에 349건이고 19년도에 373건입니다. 이거는 2019년도는 지금 3주기 인증을 위해서 19년도에 근접 오류를 아주 적극적으로 또 각 부서에서 올려줬었고 올해 이제 8월 달에 3주기 인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8, 9, 10, 11월 4개월 동안 인증에 대한 피로도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4개월 동안 각 부서에서 근접 오류 보고 건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건수 311건 중에서 근접 오류가 129건으로 한 4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12월 달 동안에 각 부서에서 근접 오류에 대한 보고서를 많이 좀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저희들이 4월 달에 전반기에 환자 안전과 관련된 근접 오류 보고에 대해서 시상이 있었습니다. 진검실에서 초에는 받았습니다. 4월 이후에 11월 달까지 부서별 근접 오류 보고 현황을 보면은 300병동이 20건입니다. 그리고 620병동이
5건이 많은 25건으로 최다 보고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접오류 최다 보고 시상은 우리 QI 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620병동 나와주세요. 근접오류 최다 보고 620병동입니다. 다음은 손위생 우수 직원 시상입니다. 김중현 마취의학 과장님은 손배지가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진단검사의학과의 반미아 선생님은 보호복 착탈이에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300병동 이지은 간호사는 손위생 모니터링 요원들의 추천이 있었고, 중환자실은 20년도 손위생 수행 1년 동안 우수 부서로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취통증의학과장 김중현 과장님, 실장님, 내용 있습니다. 손위생 우수 직원상 기한은 2020년도 감염 예방 손위생 수행도 조사에서 높은 수행률을 달성하여 원내 손위생 증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병원장 최명섭. 다음은 진단검사의학과 반미아 선생님입니다. 이하 같습니다. 다음은 300병동 이준 선생님입니다. 다음은 부서입니다.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 손위생 사진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선생님들이 작년처럼 다 모여 있으면 행운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기념품을 저희들이 핸드폰 뒤에 그 카드 꽂입니다. 카드 꽂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청서 홈페이지 QI 게시판에 신청서 쓰는 것과 이제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입니다. 샘플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신청 기한은 12월 4일 금요일까지고 신청자 기록은 포스터 관람 인증샷 첨부시키고 유튜브 시청 인증상을 첨부시켜 가지고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원장님께서 온라인으로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총평이 있겠습니다. 시작. (36) 부산병원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려운 코로나19의 QI 활동을 끝까지 완주한 것으로라도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QI 활동은 긴 호흡을
앞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중간보고를 하고 회의를 하고 최종 결과를 모든 팀들이 같이 작성해야 하는데 관련 자료들을 제 시간에 제출한 영상의학과와 재활의학과의 팀이 성실도가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상의학과는 팀원들이 골고루 QI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업무를 분담한 것이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 아쉽지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체계화된 교육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면 추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620병동은 이번 설명 후에 추가 설명을 시행하는 환류 절차를 추가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명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한다면 추후 시스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재활치료센터에서 좋은 발표를 해줬는데요. 직원의 안전을 위한 근골격계 예방 활동을 통해서 직무 만족도를 증가시키는데 개선 활동, 즉 근골격계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다른 부서에서 시도하면 어떨까? 다른 부서원들이 근골격계의 안전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좋은 것들을 해서 우리 병원에 접목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중환자실은 혈액 배양 프로토콜을 통해서 유증상 시 배양 검사를 하는 것은 좋았으나 추후 중심정맥 삽입 시 감염관리 절차를 매뉴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진로부를 QI 활동 팀장으로 세워서 활동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무과에서 특별한 이런 차원의 간호부와 병원 차원에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동영상 교육 자료를 업로드하고 컨설팅 지원 사업과 함께 여러 활동한 것이 좋았습니다. 추후에는 관계 개선과 복지를 통한 활동도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 구성에서 진로부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로부가 포함이 되면 추후에는 QI 활동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일 부서가 단일 부서보다는 여러 부서가 연합해요 다학제로 QI하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발표한 5개 부서와 포스터 발표한 6개 팀 외에 여러 부서의 다양한 주제로 참여하여 더욱 발전한 36 부산병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QI 활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서류만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우리 병원에 개선해야 할 것들을 QI 활동 도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평을 끝나면서 이 QI 활동 통해서 우리 병원이 재무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 그런 것도 좀 뽑아가지고 내줬으면 여기에 대한 후원은 넉넉하게 병원이 하겠습니다. 투자하고 나오는데 발표 안 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돈입니다. 시스템을 바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이 결과를 꼭 경영적인 면에서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QI부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 모두에게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 내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게 왜? 이게 다음은 시상식이 되겠습니다. 포스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원진료본장님께서 나와서 6부서입니다. 먼저 내과 외래, 또 500병동, 720병동, 또 원무과, 보건의료정보관리실, 고객만족실 600병동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내과 외래입니다. 예, 내과 외래입니다. 예, 예, 포스터는 다 똑같이 10만 원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다음은 500병동, 720병동에서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500병동, 예, 빨리 나오세요. 예, 다음은 원무과입니다. 포스터는 식당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의료정보관리실입니다. 예, 고객 만족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600병동입니다. 예, 다음은 구연 발표 상금이 20만 원입니다. 두 부서입니다. 은상입니다. 은상 620병동 중환자실입니다. 예, 중환자실. 예. 620병동입니다. 예. 예. 다음은 금상입니다. 여기도 두 부서입니다. 금상 정형재활팀하고 총무과입니다. 예. 사진 찍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상입니다. 예, 대상은 상금 50만 원입니다. 영상의학과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오철 목사님의 마치는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QI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못한 부분들과 또 잘한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또 평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부서들이 열심히 했고 또 노력하고 또 아름다운 평가를 받게 된 것을 인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부서들이 이러한 일에 참여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매진하는 QI 부서를 특별히 인도해 주시고 이 부서의 발전이 또 병원 모두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병원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든 순서도 끝냈는데 같이 사진